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의 구본상입니다. 지난 4월에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만 매년 우리 앞에 선거는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면 어떤 후보가 어떤 정책들을 내놓고 어떤 공약들을 내놓았는지 다시 한번 들여다볼 틈도 없이 특히나 패자들의 공약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정계에 입문하지 못했거나 현재 당선되지 못한 상황이지만 계속해서 정계의 뜻을 두고 있는 공직선거 입후보자 또 당내 경선에 나섰던 후보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의 평소 정책과 대안들을 함께 들어보는 시간을 특별히 좀 마련을 했습니다. 이른바 정치 신인 발굴 프로젝트가 되겠는데요. 충북 정치발전연구소로 오늘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 함께해 주실 세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김형근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왼쪽으로 김수민 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대 전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오늘은 충북 정치발전연구소로 진행을 하고 세 분은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연구소니까 연구원으로 호칭을 좀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입니다. 네. 사실 세 분의 시간이고요. 저는 그 연구소에 어떻게 보면 세 분께 문 열어드리고 나가는 관리인 같은 정도. 그래서 세 분 오늘 충분히 많이 준비해 오신 내용들 발언해 주시고 서로 의견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형식은 한 연구원이 준비해온 내용을 먼저 발제를 하고요. 다른 두 분께서 그 아이템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시고 발제한 연구원이 다시 한번 또 의견을 개진하는 쪽으로 이런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템부터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템은 충북 정치 발전을 위한 인적 개편이 절실하다라는 주제로 김형근 연구원께서 발제해 주시죠. 예, 정치 토론인데 정치 문제 얘기해야죠.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선출직으로 나왔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울 것도 변화도 없었고 우리 지역의 발전 동력은 다분히 쉽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김수민 연구원님, 우리 지역의 정치인 하면은 첫 번째 이미지 뭘 갖고 계세요? 남자. 예. 굉장히 좋으신 생각이세요. 이따 말씀해 주세요. 저는 사실 제 발제에 그것이 포함이 안 돼 있었는데요. 우선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변화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예. 변화와 혁신을 몰고 올 새로운 인적 개편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정치권은 관료 출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관료를 다 지적할 수는 없어요. 관료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관료주의를 극복하고 변화와 혁신을 몰고 오고 그리고 적극행정, 소극행정이라는 말이 있죠. 적극정치, 책임정치를 구현할 그런 인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두 번째는 풀뿌리 정치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지역에서 일하고 기여했고 성장했고 지역을 잘 알고 사랑하는 지역과 함께한 풀뿌리 정치인, 대표적으로 지방의원 출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포함한 풀뿌리 정치인이 우리 정치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발전은 김형근 연구원이 주셨는데 아마 그 얘기는 강도는 우리 김수민 연구원이 더 세게 나오지 않을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거 김수민 연구원께 먼저 좀 드릴게요. 네, 진짜 많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또 당내 지금 제가 소속되어 있는 당 내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당 안에 또 청년당을 새롭게 이번에 만들기도 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대화를 하려면은 진짜 시간이 많이 부족할 거예요. 근데 제가 느끼는 것은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인적 개편이 절실하다. 중요한 거는 어차피 총론은 다 비슷할 테니까 중요한 것은 강론으로서 어떠한 해결 방안을 참신한 해결 방안을 가지고 있냐는 것인데 사실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변화하는 시대에 맞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제 왼쪽으로 누가 1등이냐? 그러면 김종대 연구원이 1등이세요. 근데 오른쪽으로 오른쪽을 기준으로 했을 때 누가 1등이냐? 그러면은 1등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굉장히 관례적이고 또 굉장히 고리타분한 이 정치권 안에서 인물을 결정함에 있어서의 지금 기준이 되는 것들이 굉장히 구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 좋은 대학을 나왔냐? 아니면은 어떤 인생을 통틀어서 뭐
기념비적인 어떤 업적이 있느냐, 네. 뭐 아니면 뭐 재산이 얼마가 되느냐, 뭐 학문적인 지식이 있느냐, 그런 예전에 유효했지만 지금은 더 이상 유통기한이 지난 그런 오래된 기준들을 바꾸는 것이 새로운 인적 개편의 첫 단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김종대 연구원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세 분 다 공감들 하실 것 같긴 한데요. 예. 뭐 우리 김형근 연구원께서는 저보다 정치 선배시고 지역의 풀뿌리 정치인이고 변화를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결국은 본인 얘기하시는 거 아니냐. 네. 예, 저는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두 분도 어차피 마찬가지 아닌가요? 너무 직접적이시네요. 예, 사실은 아니고요. 예. 예, 그런 간접화법 그러면서 뭐 셋이 다 해당된다면 더 좋고 예. 예, 그런 점에서 뭐 저는 그 오랜만에 좀 속이 뚫리는 얘기를 들었다. 아, 사실은 그렇습니까? 예, 왜 그러냐면은 저도 지역에 와서 여기서 정치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그 서울에 경기 어디 물 좋은 데 가시 그거 왜 가냐. 그런데 이거는 참 우리 지역에 대한 모욕적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더 오히려 청주로 가야 되겠다. 네. 이래가지고 결국 뭐 아주 무난히 지는 선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저는 개개인의 인물을 보면은 다 훌륭하신데 네. 소속해 계신 정당들을 보면은 변화와 풀뿌리를 지향하는 구조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말하면 지역의 줄서기, 패거리 또 그러면서도 이제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어떤 뭔가 그 새로운 문명에 걸맞는 어떤 정치의 변화를 지향한다기보다는 자꾸 과거를 답습하는 어떤 지역의 완고한 봉건주의를 느낍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 예. 느낌이 그렇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는 이 양당의 과점 정치 속에서 고착화된 기득권 이런 부분들은 변화와 풀뿌리를 논의할 수 없게 만드는 거대한 장벽이자 우리한테는 하나의 넘을 수 없는 넘사벽 같았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변화를 꿈꾸면 꿈꿀수록 그 찬란한 미래에 비례해서 또 절망의 그림자도 깊었다는 것. 이걸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럼 뭐가 좋은 정치죠? 지역은 어떻게 변해야 되는 거냐고요. 그거는 저는 정당의 민주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정치 제도의 개혁이라고 생각해요. 예. 현대 정치는 누가 뭐래도 정당 정치입니다. 그런데 그 정당이 제대로 서지가 않고 자꾸 어떤 적폐나 구태를 답습한다거나 기득권을 추정하는 순간 그것은 뭐 여건 야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국회에서 여야 열심히 싸우십니다. 그럼 국민들은 엄청 다른 정당인 줄 아세요. 그러나 사실은 기득권을 지향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합니다. 한 명은 콜라 같고 한 명은 콜라 같아요. 네. 그 차이예요. 그러면 저기 뭐 우리가 저 식당 가가지고 저기 밥 먹고 나면 디저트 나와야 되는데 한 명의 웨이터 콜라 먹어야 된다 그러고 한 명은 콜라 먹어야 된다 그러고 기다리는 손님은 계속 기다리는데 그걸로 웨이터들 둘이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식으로 정치의 소비자들이 희생당해 왔어요. 나는 사이다도 먹고 싶고 우유도 먹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어떤 다양성이 보장이 되지 않고 네. 기득권의 과점 정치로 이렇게 형성되고 정당이 그걸 지향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을 때 저는 그런 점에서 인물의 어떤 한계는 너무나 명확하다. 선거는 구도입니다. 선거는 구조가 가장 중요한 게 그게 70%를 장악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최근에 우리 지역 정치에서 불미스러운 일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저는 그 정당 정치의 폐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내부의 쇄신과 혁신의 능력으로 좀 새로운 문명에 맞게 그런 어떤 정당의 자기 치유랄까 네. 회복 탄력성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정당 구조로의 개선이 저는 인물을 키우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배경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단순한 인물을 넘어서서 정당에 대한 부분까지 지금 네. 언급해 주셨는데요. 예. 예, 이해가 되는 두 말씀이세요. 분 어떻게 의견 들으셨습니까? 예, 그 김수민 연구원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기준, 뉴 노멀, 예, 그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말씀드렸던 관료주의와 낙하산, 예, 이런 과거의 구습 여기로부터의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우리 김종대 연구원께서는 뭐 구구절절이 제가 굉장히 절감이 됩니다. 조금 더 정치를 많이 해서 그런지 금방 와요. 아, 저게 무슨 말씀인지, 예, 자신의 그 고뇌가 담긴 말씀이죠. 줄서기, 예, 패거리 문화, 그 과거를 답습하고 하는 다양성을 인정해주지 않는 이런 거대한 구조적이고 그리고 세력화된 이
이 썩은 뿌리들을 어떻게 잘라낼 것이냐고 하는 그런 고민이 있으신 거죠. 뭐 한마디로 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필요합니다. 역시. 네. 예. 제가 아까 그 관료주의를 말씀드렸는데 봤더니요. 19, 20, 21대 지역의 국회의원 연인원 26명입니다. 6명입니다. 도중에 바뀌었기 때문에 보궐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26명 중에 13명이 행정관료 출신이에요. 예. 50%. 비행정관료까지 하면은 관료 출신이 61%나 됩니다. 3대에 걸쳐서. 그게 우리의 전통, 예, 두꺼운 벽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또 이렇게 보시면 제 얘기만은 아닐 거라고 아실 겁니다. 충북에서 지방의원 출신 국회의원은 이제까지 딱 한 명밖에 없었어요. 국회에 가면은 아시죠? 지방의원 출신 국회의원들 수두룩합니다. 많습니다. 수십 명이에요. 네. 항상. 예, 보편적인 얘기를 예. 드리는 겁니다. 풀뿌리 정치인을 예, 아끼고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두 분 뭐 더 추가 덧붙이신 얘기들 있으신가요? 예, 네. 저는요, 우리 김영근 연구원께서 말씀하시는 변화의 필요성을 정말 뭐 그 이상으로 공감하고 또 동의하기 때문에 상당히 뭐 어떻게 보면 저희는 그런 점에서 동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 정치에 있어가지고 뿌리 깊은 어떤 파벌주의와 그로부터 기생하는 많은 어떤 기득권화된 정치 문화 이것을 안고서 우리가 다음 어떤 그 정치를 이야기하기가 이미 어렵습니다. 네. 말씀하신 거 맞아요. 행정가들만 뽑았어요. 정치가들 어떻게 보면 정치의 영역도 정치가들이 주도하지 않고 뭐 전직 시장, 뭐 전직 부지사, 뭐 전직 뭐 국장, 뭐 중앙정부의 뭐 한 자리 이런 것들로 전부 다 일색이 돼가지고 이분들이 잘하실 걸로 알았는데 또 굉장히 보면은 전국에서 행정가 출신치고 임기를 제때 못 마치거나 다른 불미스러운 일을 겪거나 이런 게 청주에서 솔직히 뭐 없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더 많았다고도 할 수 네. 있어요. 주로 행정가 출신들이 사고를 많이 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뭐냐 하면은 하나의 어떤 지역 공동체를 정치의 공간으로 바라본 게 아니라 네. 행정가로서 높은 관료의 권위의식으로 바라본 겁니다. 거기에서 어떤 자기 오만에 빠지고 자기의 어떤 그 일방주의에 빠져가지고 해서는 안 된 일 하다가 어떤 분은 감옥 가고 어떤 분은 직위가 날아가고 네. 이 아픔 겪은 거예요. 주로 행정가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정치의 본질을 구현하자. 지역 정치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자. 이건 정치 회복이자 복원이다. 저는 그렇게 네네. 봅니다. 사실 인적 개편 얘기는 이제 세 분이 이게 신랄한 그 어떤 그 고민의 주제의식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이 자리에서 또 선뜻 말씀하시기 좀 쉽지 않은 주제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다들 시원시원하게 말씀해 주셔서 아니 행정고시 예. 근처에도 못 가본 게 이렇게 다행인 적은 없었어요 오늘만큼. 옆자리에 근데 앉으셨는데. 이제 사실 네. 인적 개편 진짜 사실 정치에서 이 주제만큼 굉장히 중요한 주제는 없을 거예요. 굉장히 좋은 주제를 이제 발제를 해주셨고, 고맙습니다. 근데 예. 이게 안고 빠진 찐빵처럼 이 대화를 기성 정치인이라고 불리울 수 없는 우리 셋이서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의미해요. 사실 이 대화가 정말 효율적으로 흐르려면 기존 정치인의 각성이 전제되어야 예. 이제 솔루션도 사실은 이제 진짜로 실행단에서 먹힐 수가 있는 부분인데 예. 사실은 이제 아무리 이제 변방에서 이런 건설적인 목소리를 내봤자 그 안에 메이저 완전 그 핵 안에 들어 계신 분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지 않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직접 실천하지 않으시고 양보를 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백날 이야기를 해봤자 사실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시간이 좀 많이 가서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김영근 연구원께서 덧붙여 예, 주시죠. 지금 굉장히 또 역시 좋은 말씀을 했는데 저는 오늘 저희의 대화가 현역이 아닌 정치인 3명만의 대화가 아니라 도민들과 함께하는 대화이고 도민들께 호소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민들께 새로운 기준을 주목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당 개혁 그리고 정치의 복원 저희가 노력하겠으니 정치에 관심 가져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또 부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아이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아이템은 코로나 시대 쓰레기 대란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함께 풀어볼 텐데요. 이 주제는 김수민 연구원께서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일단 그러면 김수민 연구원께서 간략하게 좀 발제를 해주시죠. 네, 첫 포문을 사실은 이제 코로나로 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이제 근 1년간 코로나로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었잖아요. 이 수많은 변화들을 어떻게 그 부작용들을 최소화하고 또 선작용들을 극대화시킬 건가를 고민을 하는 것이 이 자리에 모인 이제 3명의 연구원들과 우리 또 충북의 고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네. 사실 저는 오늘 이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이 아주 큰 부작용 중에 하나의 쓰레기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비대면 상황이 많이 길어지고 또 이제 거리두기 단계가 굉장히 상향 조정되면서 많은 분들이 집에서 계신 시간이 많이 늘어나고 네.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배달 음식 같은 거 많이 시켜 드시고요. 또 피치 못하게 카페나 아니면 음식점을 가실 때 이제 그 음식점에서 항상 일회용품으로 이제 음식을 주거나 네. 또 커피를 주거나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플라스틱 그리고 비닐이라는 이제 폐기물들의 그 사용량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이게 각 지자체들의 골칫거리로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에 따라서 이제 조사에서는 지금 쓰레기 배출량인 전년 대비 25% 이상 최소 25% 이상 급증했다는 보고서가 있는데 이를 처리하는 사실은 재활용 업체의 고민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사실 정부의 정책 그리고 시의 조례 등등으로만 이것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상황을 보면 기업 그리고 이제 시민 차원에서 이런 이제 선작용을 이루어내는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벽 배송하는 네. 업체 같은 데에서는 그 용품을 다 종이 포장재로 바꾸는 노력 같은 걸 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의식 있는 젊은 청년들의 주류들이 이제 움직임이 돼서 제로 웨이스트 샵 같은 거 있잖아요. 아예 그냥 포장지를 제외하고 그냥 알맹이만 파는 네네. 상점들을 만들어서 또 운영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특히나 쓰레기 소각량이 전국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퍼센트를 네. 차지하는 우리 청주에서 이런 쓰레기의 배출도 좀 줄이고 이것을 관리 감독하는 좀 정책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수립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네네. 발제를 드립니다. 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개념이 좀 바뀌었죠. 80년대에는 폐기 그 자체였습니다. 90년대에 들어서 재활용 개념이 나왔고 2000년대 중반부터 자원순환이라는 말이 나왔죠. 리사이클, 다시 쓰고 고쳐 쓰는 건데 요새는 재활용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재활용에 더해서 재활용. 이렇듯 자원순환 사회는 쓰레기를 감량하고 재활용을 하고 그리고 에너지는 또 회수하고 하면서 적절하게 처분을 함으로 해서 지속가능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우리가 쓰레기 문제를 볼 때 근본적으로 짚어야 될 개념이다. 이런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다 해주셨어요. 아유, 제가 뭘 얘기해야 될지 안 편한데, 그러니까 한번 짚어볼까요? 우리나라가 분리수거는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합니다. 아마도 이렇게 역동적인 나라가 없었을 겁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확실하게 끝내줬습니다. 그런데 분리수거 잘하면 뭐 하죠? 재활용이 안 되죠. 예컨대 페트병 다 분리해도 거기에 색소가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라벨이 붙어 있다고 치면은 이거 재활용 자산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들 때부터 그 라벨이 예컨대 최근에 어디 포털에도 소개가 됐습니다만 벽뚜껑을 열면 라벨이 자동으로 같이 뜯어진다거나 또는 색소를 안 넣게 하다가 생산 과정부터 장악해 들어가야지 제 아무리 그 재활용 잘하고 분리수거하고 네. 다 시민들은 협조해도 약간의 음식물 잔여물이 있거나 색소가 있으면은 이건 몽땅 다 매립장 아니면 소각장이에요. 예.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시민의식은 이렇게 높은데 시스템은 전혀 안 돼 있다. 그런 면에서 이거는 생산으로부터 다시 그 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 커피점에 가서 빨대 쓰시면 안 됩니다. 그게 1인당 20개씩 우리나라가 써서 1억 8천만 개를 연간 쓰고 있는데 이거 처리 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생산과 생활에서 혁명이 일어나야지 재활용으로 뭘 바꿔보겠다, 분리수거 계속 잘하자 이거 갖고는 이미 문제 해결 단계를 넘어섰다. 이 말씀을 저는 덧붙이고 싶고요. 여러 가지 어떤 중요한 발제문에 그 짧은 발제 많이 당기셨습니다만은 지금은 또 쓰레기 갖고 지자체 간에 상당히 어떤 그 갈등의 시대입니다.
서울시하고 인천시하고 지금 쓰레기 그 분쟁 보십시오. 인천시는 쓰레기 독립선언했습니다. 외지의 쓰레기 안 받겠다는 거예요. 네. 매립장 남아 있는데도 안 받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은 그런 굴욕 못 참겠다는 거예요. 근데 청주 어떻습니까? 외지의 쓰레기 다 이리로 오고 있죠. 그래서 다 소각하고 있죠. 예, 그러면 우리는 어떤 그 스스로 쓰레기를 지역 내에서 만들었으면 완결 지어버리고 여기서 하나의 순환이 끝나야 되는데 마치 어떤 여기가 어떤 소각장의 어떤 대리 지역처럼 이렇게 전락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 김수민 연구원의 지역구에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신 문제고 제가 국회 본회의에서도 이 문제 가지고 발언하시는 거 잘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그만큼 절박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인천시가 말하는 쓰레기 독립선언을 이젠 지역으로 어떻게 공정하게 배분하는 걸 청주도 고민할 때가 됐다. 오히려 청주가 먼저 했어야 됐다. 네. 이 점에서 조금 더 대안적인 어떤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뭐 생산이나 생활로부터의 혁명이 아까 이제 시민들과 연대 뭐 이런 것들과도 좀 맥이 좀 닿아 있는 것 같긴 네, 한데요. 맞습니다. 두 분 의견 들으셨는데 이제 쓰레기 얘기 좀 더 이제 구체적인 대안 같은 것들 더 좀 발제를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다들 문제의식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대안,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대안이 있겠지만 일단 이 자리에서는 우리 이제 지자체의 대안이 조금 더 중요하게 다뤄졌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하나를 말씀드리면 네. 우리 청주시가 쓰레기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단선적이고 단편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지를 최근에 쓰레기 봉투의 사례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주부들이 1월 달에 우리 쓰레기 봉투의 가격이 63%가 인상되는 이유 때문에 매일매일 슈퍼마켓에 가서 쓰레기 봉투를 묶음씩 사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쓰레기 봉투 가격의 인상이 그냥 뭐 10%, 20%가 아니고 63%가 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 들여다보니까 이 쓰레기 봉투의 가격이 오르는 이유가 뭐 청주시에서는 공식 발표로 뭐 급증하는 쓰레기 양의 재정이 뭐 너무 처리 비용이 너무 늘어나서 그렇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그 이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타 지자체에 비해서 쓰레기 봉투의 가격 그리고 처리 비용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세종시만 하더라도 이제 우리 청주의 쓰레기 봉투의 2배 이상의 가격을 책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많은 언론 기사에 나왔지만 세종시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들, 불가연 폐기물들을 청주시 쓰레기 봉투에 담아가지고 그 시의 인접 지역인 오송에다가 투기를 하는 사례들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고 네네.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쓰레기 봉투 가격을 63%나 올리고 이제 1월 달부터는 이게 시행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주부들이 막 사러 가는데 사실상 쓰레기 문제 당연히 여러 지점에서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잡아내는 거 정말 중요하지만 지금 우선순위로 청주시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쓰레기 문제를 발생하는 쓰레기 폐기물을 어떻게 청주시가 과연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라는 부분인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는 인천시의 사례도 볼 수 있듯이 발생지 처리 원칙, 그러니까 그 발생한 쓰레기가 발생한 부분에서 바로 처리하는 그 법적인 부분이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청주시 쓰레기 가격 봉투는 그래도 괜찮다고 보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더 높아져야죠. 더 높아야 된다 사실은. 네. 높아져야 된다는 말씀. 예. 지금 일단 청주시의 대책, 위반 대책에 좀 아쉬움을 표하셨는데 다른 두 분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용대 연구원 먼저. 일단은 지금 뭐 저탄소 넷제로를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이 소각장 문제가 어떤 식으로든 공론화가 되고 다시 기준이 설정이 돼야 될 것 같다. 이 점을 그냥 지나치고 지금 다른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청주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이 어떤 청원구 쪽에서 계속 그 소각장 문제가 나오고 폐암 발생률이 높아지고 이런 현상들을 봤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는가. 근데 지금 미세먼지 발생 문제가 또 심각하기 때문에 소각장은 대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차라리 인천시가 고려하고 있는 친환경 매립은 어떤가. 물론 근본적인 문제는 쓰레기 발생 자체를 줄이는 겁니다. 그건 아까 우리 김수민 연구원께서 아주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여도 발생하는 쓰레기를 어떤 친환경 매립 방식인데요. 그 인천시에서는 이렇게 지하에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거를 묻어서 그 안에 밀폐된 매립을 하고 그 위에 친환경적인 어떤 그 조성을 하거든요. 그게 친환경 매립이군요. 그렇습니다. 우리 저기 서울의 난지도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 그 저기 지역 개발을 해가지고 아주 디지털 명소로 거듭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뭐 난지도식이 아니라 인천시가 새로운 공법으로 해가지고 친환경 매립을 하면서 절대 소각하지 않겠다. 네. 절대 미세먼지 발생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또 다른 창의적 대안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청주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극적인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갖게 되고 또 다른 대안도 더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좋은 말씀이시죠. 우리 김수민 연구원님 지역구에서 아주 핫한 이슈였었는데 청주가 전국의 소각 폐기물 용량의 19%를 지금 갖고 있죠. 뭐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이 주제의 핵심인 코로나 시대 쓰레기 2018년도에 중국에서 재활용 쓰레기의 수입을 전면적으로 중단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20일 내지 23만 톤을 수출했었는데 이제 재활용 쓰레기가 갈 데가 없어진 것에 코로나가 덮쳐가지고 코로나는 말씀했지만은 배달 음식 또 택배 쓰레기의 문제를 야기함과 동시에 수집 운반업체, 가공업체, 선별업체의 경영난을 심화시킴으로 해서 쓰레기 대란의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실천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한국신지신협회 심사위원장으로서 그런 사례에 접했어요. 식당에 배달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인데 다회용기로 배달을 하고 수거를 합니다. 자기들이 세척해서 다시 식당에 갖다 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식당주의 입장에서는 일회용품 비용을 절감하는 경제적 이득이 있고 이것이야말로 환경생태적인 방안이기도 하고 그리고 보통 배달을 오토바이로 하는데 이 사람들은 차량으로 하기 때문에 식기세척할 게 많으니까요. 그런 점에서도 매연 방지에 도움이 된다는 이런 사례에 접했는데 이렇듯 아나바다, 감량, 교환, 공유 그리고 재활용이라고 하는 우리 시민의 실천의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구를 살리는 나의 물건 3종 세트라고 있어요. 그것이 손수건 갖고 다니자는 거죠. 손수건.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빨대, 네. 물컵 갖고 다니자는 겁니다. 이거 제가 갖고 온 물컵입니다. 그리고 장바구니 3가지. 시민 여러분 관심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단 컵은 사실- 뭘로 만든 컵입니까? 이게 친환경 컵이에요. 그냥 플라스틱 컵 유익인 하나. 예. 말랑말랑해 재활용 보이네요. 친환경이죠. 예. 재활용도 가능한. 일단 저기 두 분께서는 이제 청주시에 좀 미흡한 어떤 대책 조금 더 강력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 주셨는데 우리 김영근 연구원은 이제 좀 아나바다 뭐 공유 얘기하시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하세요? 이 두 분의 그런 좋은 말씀입니다. 쓰레기 봉 가격 올려야 되고요. 쓰레기 소각장 더 이상은 안 되죠. 있는 것도 줄여나가야 되겠죠. 네. 자, 코로나 시대 쓰레기 대란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가 오늘 이 주제만 가지고 논의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요. 마지막으로 좀 마무리하는 발제자로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쓰레기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그 급증하는 쓰레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청주시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의 불합리한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뭐 3박 4일 정도 이야기를 해도 사실 모자랄 정도로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런데 일단 청주시 자체가 지금 중장기적인 쓰레기 정책을 지금 당장 이제 마련을 하지 않으면 청주시는 정말 힘든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얼마 전에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재활용 업체들이 이제 공공주택의 폐기물 수거를 거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굉장히 코앞으로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환경과 위생 사이에 어떤 태기를 하는 문제가 아니라 방금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시민사회에서의 어떤 의식적인 운동도 필요하고 또 정부와 지자체 간에 조금 더 면밀한 이제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 번째 아이템까지 제가 좀 열띠게 세 분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마지막 세 번째 아이템입니다. 도심공원 사수,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주제인데요. 사실 올해는 코로나19 되면서 사람들 활동 줄어들면서 오히려 자연이 돌아왔다는 얘기, 미세먼지 얘기가 사실은 쏙 들어간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데 이 주제는 김종대 연구원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일단 발제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미세먼지가 많이 줄어들었다. 착시 현상입니다. 이전에 너무나 악화돼 가지고 네. 그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줄어 보이는 것이지. 오늘 아침 여기 방송국 오는데도 우리 택시 운전하는 선생님이 저 미세먼지 보세요. 운전하시는 분들 제일 문제가 그겁니다. 요즘 뭐 장사 안 된다 그러지만은 사실은 밖에 나와 운전할 때 건강이 우선이고 하늘이 뽀얗면 하루 종일 우울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시민들은 여전히 체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거에 청주의 미세먼지 얘기할 때 뭐라 그랬냐? 이건 통제 불가능한 것처럼 묘사하셨어요. 중국발 미세먼지 때문에 네네. 통제하기 어렵다. 청주가 뭐 자연적으로 분지라 가지고 바람이 없어서 어렵다. 이거 다 사실 아닙니다. 지금 중국 미세먼지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요. 오히려 한국의 자체 발생 미세먼지 비율이 훨씬 더 중국보다 높아지고 있고 이제는 우리 책임입니다. 두 번째, 뭐 청주가 분지라서 바람이 없어서 그렇다고요? 저 까치네 가보세요. 탁 트였어요. 이건 분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그 외부의 환경 탓하는 어떤 나약한 무능력의 소치입니다. 사실 그 김수민 연구원께서도 뭐 쓰레기 문제, 소각장 문제 얘기했습니다만은 청주는 그간 탄소 발자국을 마구마구 찍어왔습니다. 그것이 나름 마지막 숨구멍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공원까지도 이제는 개발의 사정권 안에 들어가면서 이제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백약이무효인 상황으로 스스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어요. 네. 사실 도시 숲만큼 미세먼지 저감에 직접적으로 명확한 효과를 주는 분야도 드뭅니다. 1헥타르당 1년에 168kg의 미세먼지를 저감시킬 수 있는 게 도시 숲입니다. 그런데 저기요 뭐 무심천 부근에서 한번 둘러보십시오. 특히 여기 저기 동쪽으로 동서쪽으로 서원구 쪽으로 한번 전경을 보시면은 콘크리트밖에 없습니다. 녹지락은 아예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이러는데 작년에 그 마지막 구룡공원까지도 이제 민간 개발의 1구역을 완전히 주도권을 넘겨줬고 네. 지금 2구역도 청주시에 지금 도시계획 조례가 심사 중에 있습니다. 예. 전부 제재 완화예요. 개발이 방향입니다. 이렇게 탄소 발자국을 마구마구 찍으면은 지속 가능한 성장이 보장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앞으로 이 회색빛 성장에서 우리의 삶의 질이 굉장히 추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기에다 하이닉스의 그 LNG 발전소까지 뭐 계속 보십시오. 지금 뭐 소각장까지 늘어날 것밖에 없습니다. 네. 탄소 제로 사회 어떻게 갈 겁니까? 지금부터라도 우선 도시공원부터 확실히 지켜서 있는 미세먼지라도 잡자. 네. 그 다음에 친환경적인 대중교통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산업단지에 대한 어떤 재조정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한번 중장기적으로 지금 한번 계획을 만들고 구상을 해서 노력을 기울일 때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문제 제기를 해주셨는데요. 다른 두 연구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도시공원 이번에 공부 많이 했습니다. 덕분에. 예. 좋은 말씀이신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진부하지만 다시 한번 보존과 개발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사안을 관통하는 핵심 문제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다 경험했습니다. 홍수와 태풍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 기후 변화를 넘어서는 위기가 우리 옆에 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자행되는 것은 지금도 아마존 밀림을 개발과 돈에 눈이 멀어서 해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룡공원 문제, 아까 도시 숲의 효과를 말씀하셨는데 구룡공원이 있음으로 해서 1년에 노후 경유차 3,500대를 정화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네. 이런 구룡공원을 포함한 도시공원을 제대로 보존하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 개발, 돈, 아파트냐? 아니면은 환경, 생태, 자원순환이냐? 이 관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요. 미세먼지도 그렇습니다. 미세먼지는 지금 WHO에서 정한 1군 발암물질이죠. 지금 충북에 그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 사망자 수가
그냥 호흡기 사망자 수가 전국보다 10명이나 많아요. 41명입니다. 매우 심각한 것이죠. 국내 환경 기준으로 미세먼지의 이 허용량이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 15 마이크로그램인데 그러나 청주는 그것의 2배입니다. 네. 29입니다. 매우 심각합니다. 미세먼지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뭐 전체적인 의견 맥은 좀 같이 적극 그렇죠. 공감하시는 예. 김수민 연구원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의견이 다 비슷하신 것 같아요. 특히나 김종대 연구원께서 오늘 발제하신 내용이 제가 첫 번째 제안했던 내용들과 거의 뭐 맥이 비슷한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갑고요. 일단 뭐 여러분들이 사실은 도시 개발이라는 말을 여전히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발언이다. 이제 도시 개발이 아니고 도시 재생의 측면에서 그 패러다임을 한번 전환할 시기는 이미 지났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코로나 시대에 여러 유명하신 도시 개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코로나 이후의 시대의 도시 재생의 방향은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 네. 사실 이렇게 큰 도시 내에서 많은 코로나 확진자들이 나오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개인들이 그 도시에서 이제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어떤 공공 공간이 많이 부재했기 때문이고 밀집되고 아주 큰 뭐 쇼핑센터라던가 등등에만 이제 몰리다 보니까 이제 전염의 통로가 굉장히 획일화되고 일원화돼서 이렇게 많은 피해가 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제 뭐 나무라던가 아니면 뭐 생태공원이라던가 여러 가지 도시공원이라던가 이제까지 개발되고 진행되어 왔었던 부분에서 코로나 이후에는 그 방향이 확실하게는 바뀔 수밖에 없는 지점이고 그 지점을 김종대 연구원께서 굉장히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도심공원, 도시숲 두 분 다 지키자는 어떤 좀 든든한 어떤 좀 지원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제가 오늘 뭐 아주 뭐 이 방송 나와가지고 최고의 정치적 자산을 다 확보해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자 우리가 총론에선 다 같아요. 이 발제와 의견들을 아마 거부하는 사람이 청주시에 누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강론이에요. 다 이렇게 총론에서 합의해놓고 강론에 들어가면 어디가 갈라지느냐? 결국은 돈 문제라는 겁니다. 자, 도시공원 지키려면 도시공원을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된다. 그 돈이 지금 청주시에서 1조 4천억 정도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2조 3천억밖에 안 되는 청주 예산 갖고는 불가능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귀퉁이를 조금 한 10% 20% 떼가지고 개발을 맡기고 그 개발자들이 공원을 조성하도록 부담을 시키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런 겁니다. 요것에서 이제 말썽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기 돈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 도시공원 일몰제라는 건 1999년 헌법재판소 결정사항입니다. 20년 동안 청주시가 거의 노력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돈 없는 거 당연한 거지. 그러면은 1조 4천억을 20년에 걸쳐서 노력했으면 해결 불가능했을까요? 해결되고도 남았습니다. 어떤 경우에 해결되느냐? 서울시 보십시오. 개발이 될 만한 공원 용지를 미리 매입해서 공공 알박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해제돼도 공원이 그대로 남아요. 부산시도 똑같이 했어요. 평택 똑같이 했어요. 의정부 그랬어요. 수원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지역은 자체적인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정부가 약간의 국비 지원만 하면은 도시의 그 공원의 외관은 거의 이상 없이 수호가 되는데 전국에서 온리원 딱 청주시 하나가 전혀 노력하지 않은 유일한 지자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목돈 1조 4천억 어디서 내라는 얘기냐. 개발자들 좀 같이 분담해야지. 이래가지고 도로 개발이에요. 결국 총론은 같고 그럴싸해 보여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죠? 여기서부터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가지 일화를 말씀드리면 이 문제가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온 것처럼 이렇게 돼버리니까 작년에 그 지역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를 찾아갔어요. 우리 도시공원 다 거덜나게 생겼다. 국비 좀 지원해달라 그러니까 이런 지하에 거부당했습니다. 아니 청주시가 뭘 노력을 하고 요청을 하면 생각해 보겠는데 여기만 와서 이러면 노력한 지자체는 뭐가 되냐. 거기는 자기들 저 지방 저 예산 써가지고 저렇게 노력했는데 노력 안 한 지자체 도와주면 거기서 다 문제 삼는다. 이게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청주의 현실이다. 그런 만큼 지금이라도 개발이 능사라고 하는 그것이 보존이라고 하는 이 궤변, 이 어떤 저기 정말 본말이 전도된
이 논리 자체는 시민적으로 다시 공론화를 해서 처음부터 다른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 예. 지방채도 발행할 수 있는 거다. 우리가 노력한 국가도 도와준다. 믿음을 갖고 가야죠. 왜 이렇게 손쉬운 길만 가십니까? 이것이 바로 탄소 경제입니다. 예. 다른 연구원님들 들으셨는데 어떤 의견 갖고 계신가요? 예. 김영민 연구원. 저하고 김종대 연구원하고는 뭐 그 방향 같은데 톤은 약간 좀 다릅니다. 네. 예. 이 도시공원 문제, 예. 저도 역시 구룡산을 중심으로 하는 일몰제 대응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시사점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총 청주권의 68개 대상 공원 중에 23개가 대체적으로 보전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구룡공원 현재까지는 5%만 개발을 하도록 결론이 났어요. 여기에는 성과도 있고 또 한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사점으로는 지금 잘 말씀하셨는데 준비된 시정이 필요하다. 준비된 행정. 도시자연공원 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일몰제임에도 불구하고 공원이 유지될 수 있는 매우 좋은 방안이에요. 이것을 위한 행정 절차에 2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매입을 위해서 500억 이상 들잖아요. 총액이 500억 이상의 사업비를 확보하려면 두 분 잘 아시다시피 재정 투용자 심사 등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2년 이상 걸려요. 청주시는 이것을 예견하고 2년 전부터 이것을 준비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준비된 시정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거버넌스, 협치의 중요성입니다. 그나마 구룡산이 5%만 개발하기로 된 것도 정말 시민사회 환경단체의 집요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는 보다 더 전문성과 유연성을 가져야 되겠고 시는 거버넌스에 임하는 자세를 제대로 정립할 필요성을 가집니다. 미세먼지 문제도 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오늘 하필이면이라고 얘기할까요? 저희 셋이 미세먼지 대책을 논한다고 해서 그런지 미세먼지가 하나도 없어요 오늘 날씨에. 아까 택시 기사님은 뭐 많이 보인다고 이것은 하셨다는데. 충북의 미세먼지 발생의 순서에 따른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한 아주 강력하고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지 그 포괄적으로 추상적으로 논의할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드리면서 마무리합니다. 강론이 참 다를 수밖에 없는 미세먼지도 한 분은 있다고 하시고 한 분은 없다고 하시니까 강론 들어가니까 얘기를 역시 말씀드린 거예요. 네네. 김수미 연구원도 잠깐 아니 뭐 지역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정은 정부에서 해놓고 왜 나머지를 다 지방에 맡기냐, 그건 뭐 부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거는 김종대 연구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핑계, 그럴듯한 핑계에 불과하고요. 사실 이 환경이라는 문제는 현재가 기점이 아니라 그 기준은 미래 세대를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예산 뭐 관련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 세대의 혜택까지도 보고 조금 더 폭넓은 예산의 상상력을 좀 발휘해서 예산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뭐 20년 동안 청주만 온리원 뭐 했냐 결국 지적 뭐 다 이제 그 팩트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이제 대안이 좀 이제 더 구체적으로 예산도 좀 유연성을 좀 말씀하셨고 김수민 연구원도 아까 지방치도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 문제 마지막으로 좀 발언해 주시면서 이 문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룡공원에 대한 개발 제한 해제 완화의 움직임은 매우 우려할 만하다. 최근에는 그 뭐 그린벨트 비슷한 개념까지도 새로 만들어가지고 어느 정도 그 개발을 제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빠른 개발과 그것으로부터 얻는 수익을 나머지 공원을 보호하는 데 투입하겠다고 하는 상당히 잘못된 절충의 결과가 우려되는 현실입니다. 저는 미세먼지에 관해서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 미세먼지 대책도 사실은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봐요. 일단 이 공원은 의지입니다. 의지. 절대 예산 문제가 아니라는 거 제가 거듭거듭 강조를 드리고요.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면서 미세먼지의 관점으로 보니까 과거의 친환경 발전소라고 했던 LNG 발전소도 전혀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석탄 에너지입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다음에 미세먼지가 발생하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친환경으로 다 환영했던 거지만 이제 관점이 바뀌니까 아닌 것 같다.
그러면은 이 LNG 발전소 문제도 재평가해야 되겠다. 이 목소리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저 소각장 문제가 또 지금 빨리 어떤 그 결론을 기준을 업시켜야 될 문제고, 세 번째는 대중교통입니다. 지금 친환경차로 이걸 전환하는 문제, 이게 쉽지는 않지만은 도에서 상당히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은 분발이 요구되는 분야인데 반드시 해결해야 될 분야고, 네 번째가 산업단지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를 패키지로 우리가 봤을 때 뭐 저기 전부 다 예산 안 드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전부 다 돈 문제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개발을 적절히 병행해서 그걸 재원으로 환경을 개발하겠다고 하는 이런 넌센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장 앞으로 탄소 발자국을 남기는 쉬운 길이라는 걸 명심하고 발상을 바꿔서 지금부터 그 물과 습지와 숲이 어우러진 청주로 우리의 미래 성장 동력을 다시 재구성하겠다는 이런 정도의 야심차고 담대한 기획으로 바꿔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회색빛 성장이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세 분 연구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자, 지역 정치인들이 자신의 소신 또 철학을 밝힐 수 있는 기회는 참 많지 않습니다. 저희 충북정치발전연구소는 이제 문을 활짝 열어놓고 이런 분들의 정책과 또 철학, 소신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장을 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정치발전연구소는 다음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